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관계론 수업을 듣고 있는 글로벌 통상경영학과 17학번 고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인간관계와 관련한 후반부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의사소통입니다. 평소 대화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가까운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과 대화할 일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화 중에서 저의 평소 공격적인 말투와 큰 목소리, 잘못된 단어 선택과 조언이라고 한 것이 가끔은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여서 상대방과 오해가 생기기도 하여 사소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인간관계 10대 기술을 리커르트식 5점 척도로 진단하여서 정리한 차트입니다. 3점 미만의 점수에는 표현과 용서가 있고 3점 이상, 4점 미만의 점수에는 칭찬, 봉사, 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점 이상의 점수에는 경청, 공감, 다양성 인정, 개방,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들이 부족한 이유입니다. 먼저 표현입니다. 제 자신을 개방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편하고 재미있지만 아직까지 가족, 친구, 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럽기도 하고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인색하고 어색하여서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해를 입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용서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해를 입힌 후에 반성을 하겠지만 나중에도 이러한 문제로 나에게 해를 입힐 것이라는 선입견이 생기고 신뢰가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면서 상대방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잘한 행동을 잘 캐치하지 못하여서 칭찬을 많이 못하기도 하고 자주 하지 않다 보니 가끔은 칭찬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장점이나 잘한 행동을 캐치하였을 때는 칭찬을 열심히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봉사입니다. 평소에 봉사나 자선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주기적이지 못하고 많이 하지 못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통 이상의 점수가 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까운 지인들을 위해서 시간, 활동, 돈을 봉사하고 있고 더 다양한 봉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절입니다. 평소에 화를 내지 않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어 분노가 일어날 때는 가끔 조절하기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이 생기면 많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 보통 이상의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점 이상 우수하게 진단된 기술들이 우수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경청입니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의 고민이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훈련되었고 익숙하게 되어서 우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감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과 함께 공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대하여 긍정적인 표정이나 동의를 열심히 하고 있어 이 기술이 우수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양성 인정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배경, 현재 상황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하게 진단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개방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의 현재 상황이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개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었고 상대방의 진심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또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수하게 진단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입니다. 평소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저를 겸손하게 해주었고 이러한 부분이 습관화되어서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주 하게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저를 플러스 시켜주는 것 같아 우수하게 진단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나의 향상 방안입니다. 먼저 표현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에게 천천히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일이나 기념일과 같은 의미 있는 날에 메시지나 직접 만나서 저의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평소에도 가까운 지인에게 자주 저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이 기술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좀 더 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지 않도록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충분히 기술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나의 향상 방안입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상대방의 장점과 행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잘 캐치할 수 있을 것이고,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하는 것을 충분히 연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것을 좀 더 연습하고 자주 해본다면 이 기술은 더욱 향상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봉사입니다. 봉사에 대하여 관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인들에게라도 시간, 활동, 돈 등을 봉사한다면 좀 더 넓은 범위의 봉사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기술은 향상될 것입니다. 세 번째, 조절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운동이나 명상 등 좋아하는 취미를 통하여서 분노를 조절하고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연습을 한다면 매우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지속적인 증진 방안입니다. 첫 번째, 경청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계속해서 잘 들어주고 꾸준히 연습한다면 경청은 자연스럽게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면서 말의 타이밍과 그 대화의 분위기에 따라서 표정과 동의를 알맞게 하는 연습을 한다면 공감이라는 기술은 지속적으로 증진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양성 인정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배경과 환경, 생각,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는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인식하여서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지속적으로 증진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개방입니다. 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좋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절하게 개방한다면 꾸준히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알맞은 상황에 맞춰서 한다면 매우 좋은 표현입니다. 하지만 과한 표현은 상대방이 난처해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한다면 매우 지속적으로 증진될 것입니다. 다음은 3점 미만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나의 실천 및 효과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많이 부족한 기술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표현하는 것을 꾸준히 연습하였고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날에 먼저 연락하여서 저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지인들은 매우 기분 좋아하였고 저 또한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욱더 표현을 연습하고 실천한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입니다. 평소 용서할 일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천을 하거나 효과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평소에 꾸준히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사소한 일이라도 참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다면 용서를 해야 할 때에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점 이상, 4점 미만으로 보통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나의 실천 및 효과입니다. 첫 번째, 칭찬입니다. 지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행동과 장점, 그리고 옷이나 장신구 등과 같은 것을 잘 관찰하였다가 칭찬을 하였고 상대방은 매우 기분 좋아하였고 저에게도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았고 흐뭇하였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서로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칭찬을 자주 하여서 더 향상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봉사입니다. 최근에 친구의 이사를 도와주어야 할 일이 있어서 저의 시간과 활동 등을 봉사하였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였고 나중에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친구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기분도 좋고 매우 뿌듯하였습니다. 친구도 만족해하여서 더욱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조절입니다.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사소한 일로 짜증이 나고 화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헬스장에 가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화를 풀고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짜증과 화는 사라졌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은 4점 이상으로 진단된 기술들에 대한 나의 실천 및 효과입니다. 경청, 공감, 다양성 인정, 개방, 감사. 이 5가지 모두 제가 평소에 일상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매번 실천하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실천을 통해서 저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을 발전시키는 큰 효과를 주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이 기술들을 더욱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및 인간관계 이해 강좌에 대해 저의 전반적인 소감이나 의견입니다. 인간관계론 수업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저의 문제점과 주변 관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더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을 통해서 저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많이 높이고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후반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의 인간관계 기술 중 부족했던 부분,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고, 특히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채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준비하고 제작하여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었고 재밌고 유익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간관계론 후반부 프로젝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